그 결과 손흥민 선수 오늘 슈팅 한 개도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하프타임 히트맵 보겠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오늘 저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히트맵인데, 오늘 손흥민 선수 오른쪽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오늘 움직였는데 보시면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공격 쪽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서도 오늘 굉장히 많이 위치를 했어요. 측면에 있다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 가담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히트맵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의 평균 히트맵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비 진영에서 별로 안 찍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맨시티전, 그리고 특히 오늘 첼시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맨시티전보다도 훨씬 더 수비적으로 오늘 많이 내려와서 상대팀 베르너가 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어떤 수비 움직임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르너의 그 히트맵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 선수가 이제 윙 포지션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베르나가 훨씬 공격적인,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첼시가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어떤 그 히트맵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경기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첼시 홈에서 열렸는데요. 사실 뭐 주도권을 계속 첼시가 갖고 있었는데 첼시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을 거예요. 무리뉴 감독은 뭐 대놓고 잠그겠다는 축구를 했습니다. 포맷상으로는 뭐 4-2-3-1이긴 합니다만 뭐 거의 뭐 수비 상황에서는 해리케인까지 내려와서 진치는 수비를 했습니다. 앞쪽에서 전방 압박도 후반전 초반 정도 잠깐 한 거 말고는 굉장히 지키는 수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지 전문가들도 모두 첼시의 우승을 예상했을 정도로 첼시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폼도 좋습니다만 특히 무리뉴 감독이 있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성과가 좋았었고, 또 어떤 압박 측면에서 토트넘보다 훨씬 더 좀 강한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여기에 첼시에게 이제 맞불을 놓기보다는 좀 물러나는 수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 선수 오늘 슈팅 한 개도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거의 풀타임 뛰고 막판에 이제 루카스 모우라고 교체 아웃이 됐는데요. 물론 좀 우리 입장에서 아쉽긴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시원시원하게 뛰는 모습, 시원시원한 슈팅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했으니까.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거, 막판에 그 베르베인 빼고 그 누구냐 벤 데이비스 넣는 거 보세요. 확실히 기조가 명확합니다. 실점을 하지 않는 축구를 하겠다고 했고, 맨시티전 때는 다행히 손흥민 선수가 이른 시간에 골을 넣어주면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경기에서는 일단 슈팅 기회 자체도 많이 만들지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첼시 압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원에서 뭐 측면은 물론이고 중원에서의 빌드업 과정도 굉장히 좀 부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오늘 히트맵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서 올 시즌에 전체적인 히트맵이 토트넘 진영에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후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오리에가 풀표로 나왔습니다. 오리에 자체도 공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었고, 이날 토트넘의 이렇게 수비 보면서 포백이잖아요. 하지만 수비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5백처럼 움직였습니다. 로든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시소코가 로든 옆으로 빠지면서 오리에하고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맡아주는 그 측면 쪽 수비를 좀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좀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 그 올 시즌에는 그 우리가 윙백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상황들이 거의 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 왼쪽에 베르베인도 그렇고 오른쪽에 손흥민도 그렇고 상당히 수비적인 임무를 많이 받고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그 상대 그 베르너 선수가 후반 초반까지 아주 위협적인 공격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이 좀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쨌든 9골로 득점 2위이기 때문에 득점 1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기대했는데 쉽지 않았고요. 게다가 이게 토트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첼시 역시도 수비 숫자를 줄이지 않은 채로 공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하고 케인의 그 연결고리를 끊는데 오늘 그 램파드 감독이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공을 했죠. 오늘 케인도 오늘 슈팅 하나밖에 없었고, 케인이 내려와서 오늘 볼을 잡는 과정 자체가 그냥 없어요. 보통 이제 후방에서 수비나 수비를 거쳐서 케인에게 와가지고 공격의 방향이 정해지는 어떤 그런 것이 무리뉴 감독이 올 시즌에 주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 공격 패턴인데, 케인이 오늘 완전히 봉쇄가 돼가지고 케인이 볼을 잡으면은 뭐 캉테, 뭐 코바치치,
뭐 때로는 뭐 지혜까지도 그렇고 풀백 드릴도 접근해가지고 완전히 에워 써버리면서 케인이 오늘 많이 봉쇄가 됐고요. 손흥민 선수 역시도 볼 배급을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잡을 때는 많이 압박을 좀 당했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압박의 강도의 차이가 좀 두 팀 간에 있고, 오늘 봤던 것처럼 확실히 첼시가 올 시즌에 압박이 정말 뭐 최강 팀이기 때문에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사실 실점 위기가 전반에는 잘 막았는데 후반전에는 와, 이 첼시의 오른쪽 풀백 리스 제임스 어마어마하더만요. 예, 크로스가 에브람이 아니라 지루였다면 실점을 했을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토트넘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뭐 토트넘 MOM을 뽑는다면 당연히 요리스가 돼야겠죠. 요리스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실점을 막아냈고 결국 0대0이 됐고, 아무튼 무리뉴 감독은 이게 본인이 원하는 결과죠. 넣는 것보다는 막는 쪽에 집중을 했고 결국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나고 나서 업데이트가 된 순위표입니다. 토트넘, 리버풀 승점 21점으로 동률인데 골득실에서 많이 앞선 토트넘이 1위 올라갔고요. 첼시가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면서 첼시가 오늘 이겼다면 1위가 될 수 있었는데 3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맨유가 좀 많이 올라온 게 이번에 사우스햄프턴 잡으면서 많이 올라온 게 눈에 띄고, 야, 맨시티는 아직도 지금 9위에 있네요. 자, 득점 순위표 보겠습니다.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이 10골로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다 골을 못 넣었어요. 이번 라운드에 손흥민도 골 추가 못하면서 9골로 2위, 살라도 이번 라운드 골 추가를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고, 칼럼 윌슨도 이번 라운드에 해트트릭 했죠. 네. 자, 평점 분석을 좀 해보고 할까요? 사실 이 AI 평점은 여러분 재미로 보세요. AI 평점은. 네. 오리에가 7.3점으로 최고. 은돈벨레는 정말 오늘 탈압박 예술적입니다. 은돈벨레 축구는 보는 맛이 있어요. 네. 자, 이 평점만으로 따지면 오리에가 오늘 MOM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레길론이 좀 부진했죠. 특히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패스 미스도 좀 많이 있었고 수비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쪽 윙어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베르베인보다 훨씬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요리스가 오늘은 좀 압도적인 MOM이 아닌가. 캐리 케인의 평점이 최악으로 나온 게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죠. 자, 토트넘 다음 경기 일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대0으로 비겼고 금요일 새벽에 라스크 린츠하고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있습니다. 이거 오스트리아 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말 또 같은 시간이에요. 월요일 새벽 1시 반에 북런던 더비입니다. 관중 2,000명 들어온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또 어떨지. 토트넘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북런던 더비 때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중에 안트워프랑 경기, 팰리스전, 그 다음 또 리버풀하고 주중 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리버풀하고 경기 주중 경기 새벽 5시에요. 레스터 시티. 이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첼시 했죠. 그 다음 아스날, 팰리스, 리버풀, 레스터, 울버햄튼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빡빡한 일정 속에 대진운이 안 좋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아주 쉽지 않은 아마 12월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무리뉴 감독이 약간 좀 모험을 걸지 않고 좀 보수적으로 운영한 거 좀 이해가 가는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낭비됐다는 좀 낭패감을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것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자, 앞으로 벌어질 이런 일정들 감안하면 충분히 뭐 감독의 고충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알더베일트가 좀 부상으로 못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로든이 오늘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주 위험한 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수비를 강화하는 어떤 전략에 대해서 좀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일 수 있겠다는 약간 위안을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거의 풀타임을 뛴 오늘 경기. 오늘 손흥민 선수의 어떤 화끈한 공격적인 모습, 뭐 세레머니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토트넘이 스포츠 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정승을 거뒀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폴리티비 상황이었고 여러분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언제나처럼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